뺄 테면 빼봐라. 내가 사줄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서 강력했던 기세가 꺾이면서 약간 풀이 죽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 비트코인이 갑자기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이다.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 걱정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시장에 선반영이 된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미증시까지 약간의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눈치 보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분명히 다시금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고 암호화폐 시장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무려 25개나 진행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행정명령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미지근한 시장의 새로운 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제안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또 비트코인과 미증시 흐름이 지지부진한 이유, 바로 내년 1월에 있을 25년 첫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88%까지 올라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의 긴축적인 스탠스에 대한 불확실성, 이 지금 정치적인 그리고 매크로 거시경제적인 압력이 지금 비트코인에도 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수요 단위,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4일 연속으로 큰 유출이 나온 다음에 4억 달러 이상의 큰 유입이 들어왔지만 다시금 동력을 잃고 또다시 유출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급 저하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 가까이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은 단기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시장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2024년 출시됐던 상위 8개 ETF가 모두 암호화폐 관련 ETF였다는 거. 4개는 비트코인 현물 ETF, 2개는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파생 ETF로 약 740개의 신규 ETF 중 1위부터 8위가 모두 가상자산 관련 ETF라는 거. 지금 이 가상자산에 대한 유행과 모멘텀은 이렇게 쉽게 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연말을 쉬어가고 이제 내년부터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 시점부터 또 새로운 랠리가 분명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어마어마한 암호화폐 ETF의 강세 흐름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 ETF의 AUM과 비트코인 관련 ETF의 AUM을 비교해보면 금 현물 ETF는 세상에 나온 지 거진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불과 1년 만에 금 현물 ETF의 AUM을 따라잡으려는 모습, 그만큼 강력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올해 증명해내고 있고,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장기적인 추세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시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해지 ETF 출시를 신청하면서 전통 자산과 비트코인을 결합하는 이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도 계속해서 신청이 되고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파생 상품이 생긴다라는 거는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더 확대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틸리티 쉐어스의 솔라나 선물 ETF가 이번에 또 SEC에 신청되면서 차기 현물 ETF로 가장 유력한 솔라나의 선물 ETF도 신청이 됐고, 선물 ETF가 신청된다. 그 다음 절차는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현물 ETF로 가는 그 길목들을 차근차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 같은 경우는 2025년에 공식적으로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공식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ETF 전문가들까지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알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하지만 절대로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들의 셀러 형님은 또다시 본인 트위터에 비트코인 매수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면서 셀러가 언제나 셀러 트래커를 올리고 얼마 안 가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매수했다라는 발표를 해준 만큼 셀러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뺄 테면 빼봐라. 내가 사줄게. 이런 강력한 확신을 계속해서 불안한 시장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고, 과거에 머스크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비트코인 청정 에너지 사용량이 50% 넘어가는
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테슬라 결제 허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청정 에너지 사용량이 머스크가 얘기했던 50%를 넘어섰고, 그러면 머스크는 과거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청정 에너지 사용량 50%가 초과됐으니까 비트코인 결제 테슬라에 도입하겠다. 이러한 얘기도 충분히 2025년에 발표될 수 있는 잠재적인 호재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허용한다. 어마어마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대 은행인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 중국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발전을 광범위하게 언급했다. 중국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금지시키고 규제하고 있지만 왜 하필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발전을 언급했을까? 그리고 실제 홍콩에서는 홍콩 의원들이 홍콩 또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홍콩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가 100억 위안을 넘어서는 그런 부채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하지 않더라도 우회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홍콩한테 야, 니네가 대신 비트코인 비축해서 미국이 비트코인 패권 잡아가는 거 우리가 좀 억제하자라고 하면서 패권 전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 25년이고 너도 나도 지금 국가적 차원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광범위한 결제 수단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중앙은행들조차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싱가포르 통화청은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 규제를 얘기함과 동시에 지금 미국 1위 은행 JP모건과 함께 토크나 파일럿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확실히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토크나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엿보고 있고 적극적인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제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스테이블 코인 1위 발행사인 테더가 2024년만 1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습니다. 무려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수익을 상회하는 그런 수익을 테더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은행들조차 스테이블 코인에 너도 나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테더의 파이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 그리고 실제로 최근 테더에 대해서 테더는 규제될 거다, 테더는 위험하다, 이런 퍼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퍼드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USDC 발행사 서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실제 서클의 설립자 이 둘을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골드만삭스, 그리고 블랙록, 피델리티, 마샬 웨이스 등등 이런 월가의 가장 큰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배킹하고 있고, 이들이 계속해서 테더의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이런 엄청난 이익을 미국에서 발생될 수 있도록 지금 큰 판을 짜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이 만약에 이대로 시즌 종료가 되고 죽는다, 이번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하면 이들이 지금 판 짜놓은 거는 완전히 물거품 된다. 이들은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시장을 훨씬 더 확장시키고 스테이블 코인 사용 더 많이 할 수 있게 전 세계 금융기관이 도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된다.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도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 판을 짜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 독일의 재무장관 또한 유럽 중앙은행 가상자산 준비금 편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럽이 가상자산 분야에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도입하자. 지금 뭡니까? 가장 전 세계에서 강력한 미국, 중국, 유럽 시장들까지 너도 나도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을 언급하고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또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법인 코인 투자 허용 여부 이제 내년 1월 중으로 논의한다. 만약에 내년에 우리나라도 조금 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법인도 코인 투자 허용해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삼성, SK 등등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도 유보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이런 깜짝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25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국내 전통 은행인 우리은행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상자산 분야 신사업 발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거시 전통 국내 은행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VC 투자가 전년 대비 무려 28%나 증가했다. 왜 이렇게 올해 적극적으로 VC들은 투자를 늘렸겠습니까? 본격적인 시장 성장과 확장 게임은 2025년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미리부터 늘린 것이라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확 튀어오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후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매크로 시장의 연준의 금리나 불확실성이 가중
조중되면서 가장 중요한 미국발 수요라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런 강한 음수로 내려오면서 비트코인도 덩달아 수요가 줄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새롭게 상승 피벗을 하려면 가장 큰 기간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금 바닥을 찍고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상승하려면 선물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전체 거래소의 선물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가격이 빠짐에 따라 미결제 약정도 줄어들고 있다. 미결제 약정도 확실히 고개를 들어주면서 추세를 안전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조정을 끝내고 바닥 따지기를 한 이후에 튀어오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반전되는지,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다시금 수요가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번 사이클은 알트 불장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캐처님, 비트코인만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더리움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부터는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공급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거듭이 나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서 어쨌든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내년에 더 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채택한다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좋은 흐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이 추세를 잘 살려준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강세장도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중순까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비트코인이 약간의 기술적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차갑게 알트 시장도 심리가 위축이 됐다. 근데 과거 3월달 알트 불장이 오기 전에도 1월달에 알트 심리가 개선됐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 진짜 알트 불장이 조정 이후에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 1차 알트 불장이 왔다가 시켜준 이후에 다시금 올라갈 때 이 지점이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알트코인들이 위축되고 있는 시기는 맞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점점 알트코인에 대한 기회도 같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채굴 난이도,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또다시 역사적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채굴자들도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쌀 때 더 많이 채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으며, 크립토퀀트 CEO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한다 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오프체인과 온체인 데이터를 합산한 결과 올해 85%나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위아래로 흔들면서 지지부진하게 갔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 결국 가격은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추세를 잘 잡아주고 있는 한 출렁임은 있을지라도 결국엔 그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사이클 탑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1개월 미만의 신규 투자자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신규 투자자들이 포모를 느끼고 들어왔을 때 고점을 찍고 사이클이 종료됐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K를 돌파하고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맞다. 하지만 과거의 신규 투자자 비율에 비해서 아직 우리는 조금 더 갈 룸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기술적 조정을 받으면서 신규 투자자들 털려 나가고 있습니다. 뒤늦게 포모를 느끼고 들어온 개인들을 털어주는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금 또 신규 투자가 들어오고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는 패턴은 언제나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신규 주소와 활성 주소 또한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고개를 내려주긴 했지만 2024년 들어와서 국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방 국면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차트 움직임 한번 체크해보자면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 하방 트렌드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단기 조정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1차 방어선 90.5K 이 박스권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또 저항을 맞았던 게 20일 이동평균선 저항 리테스트를 맞고 내려와준 만큼 저는 선물 세력들이 아마 많은 선물 롱 물량과 손절 라인을 이 90K 구간에 걸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고 휩소 무빙으로 앞자리를 8까지 바꿔준 이후에 개인들, 개미들을 털어주고 올려줄 수 있는, 저는 이런 무빙 패턴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5K를 깨고 앞자리를 8까지 만들어주고 89K 정도까지 밑에 피레침을 달아주고 나서 다시 올려주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최근 길었던 10월까지의 조정 이후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됐던 이 상승 파동의 기술적인 피보나치 0.382 구간이 86K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약간 깨고 이 86K는 지지해주면서 다시금 새롭게 상승 움직임 가져가는 거. 제가 봤을 때 90K가 깨지면 많은 개인들이나 개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면서 시즌 종료다 도망차 하면서 시장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다 싶어서 다시금 80K가 된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새롭게 2025년 메인 불장을 시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93K에서는 좌우로 롱 물량과 숏 물량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롱 물량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단기적으로 91K 정도까지 눌려주면서 이 물량을 싹 정리시킨 이후에 다시금 운전해주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얼마든 조금 더 추가 조정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사이클은 언제나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에 프리 불장이 시작되고 1차 불장, 그것이 202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DC인 2차 불장은 언제 옵니까? 반감기 그 다음 해인 2025년에 온다라는 거. 우리의 자리는 지금 딱 여기입니다. 전체 4년 사이클에 우리는 70% 왔다. 근데 70%에서 여러분들이 하차해버리고 먼저 내려버리시면 진정한 메인 게임인 마지막 2차 불장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고 우리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지금의 불안한 시장, 단기적인 흔들기 시장 잘 버티셔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